일화천상동이요. 풍광초제부라. 일화 그럴 때 화는 빛날 화자인데 해가 물 위에 비치면은 조금만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도 그 햇살이 물 위에 비치면은 반짝반짝 하잖아요. 물이 이렇게 바람에 조금씩 움직이는 거하고 더불어서 그 때문에 더 반짝반짝해요. 해만 보면은 해만 곧장 보기는 어려워요. 눈부시고 눈이 상하니까 그렇게 금방 보기는 어려운데 물 위를 보면 그 수면 위에 해가 반사가 돼가지고 반짝반짝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비춰진 해가 역시 물 위에 비춰진 걸 가지고 해가 어디서 빛나느냐? 천상, 냇가 위에서. 그래서 냇가 위에서 이렇게 빛나고 움직이고. 그래서 해가 빛나는 것은 빛나는 해는 해의 반짝반짝거림은 냇가 위에서 움직이는 것. 그래서 뭐 어순을 좀 맞춰보면은 화자를 2번 하는 식으로 해야 되겠지요. 해가 빛나는 것은 천상, 이 냇가 위가 움직여서 따라서 빛나는 건데, 표현할 때는 화자가 크니까 일화, 천상동.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바람에 빛이 있다. 풍광. 바람에 빛이 있다. 그거는 또 어떻게 보냐면은 역시 풀 위에, 이렇게 초원에 풀이 쫙 있는데 그 위에 바람이 불면 이제 햇볕도 물론 있어야 되겠죠. 도움을 받아서 그게 반짝반짝 하는 것이 바람이 부는 빛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초원 위에 풀 위에 반짝반짝거린과 냇물 위에 반짝반짝거린과 그런 것을 다 이렇게 역시 여러 가지 물상들이 서로 보조가 돼 가지고 빛나는 걸로다가 표현을 이렇게 풍광, 바람의 빛은 풀 위에서 볼 수 있는 거고 해의 빛은 물 위에서도 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해놨어요. 명월송간조요. 청천석상유라. 명월, 밝은 달. 밝은 달은 소나무 사이로 비추고 청천, 맑은 샘물은 돌 위에 흐른다.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고요하고 아주 너무도 잔잔하고 이런 자연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 같아요. 다시 보죠. 밝은 달은 소나무 사이로 비춘다. 소나무가 이렇게 얼기설기 있으면은 그 사이로 빛이 밝은 달이 밝으니까 그 사이로다가 다 비쳐서 밑에 그림자를 보면은 그게 그림자조차도 굉장히 맑게 그렇게 땅 위에 비춰져 있어요. 또 맑은 물이니까 돌 위로 흐르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탁한 물이면은 그냥 흘러가는 윗모습만 보이니까 밑에 돌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무슨 쓰레기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이 맑다 보니까 아래에 있는 돌 하나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것까지 이제 다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맑은 경물을 그려낸 듯한 바로 시 속에 그림이 있는 듯한 왕유의 글에서 인용이 됐어요. 왕유의 시에서. 시불 왕유에서. 그 다음에 청송협로생이요. 백운 숙첨단이라. 예. 청송 푸른 소나무는 낄협자 길을 끼고 자라나고 있다. 길을 끼고 자라나고 있다면 길 가상사리에 소나무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푸른 소나무는 길 가상 사이에 자라나고 있고 백운 흰 구름은 숙은 잠잘 숙 머무를 숙 그래서 숙박 그럴 때 숙자지요. 처마 끝에 머무른다. 이게 산이 아니라 지금 구름이 산봉우리에 걸쳐져 있는 그런 묘사도 나왔었어요. 몇 번 나왔었고 근데 이거는 산이 아니라 처마 끝이래요.
그럼 처마 끝은 집이잖아요. 잠잘 수 있는 집이죠. 그러니까 산에 있으면 그건 외출한 거고 구름이 이렇게 처마 끝에 있으면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귀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잘 수 이런 말하고 어울리죠. 나그네도 다니다가 집에 돌아와서 자듯이 집에 돌아와서 숙하듯이 구름도 산에 있던 구름이 그렇게 올 수가 있는 거죠. 구름을 보고서도 이렇게 그런 마음을 담아서 앞에는 그러니까 청송 협노생 이렇게 보면은 다니고 있구나 이런 거 알 수가 있고 뒷구절을 보면은 이제 어딘가로 나그네가 가다가 묵으러 갔구나 이렇게도 짐작할 수가 있고 그래요. 이거는 그 재미있는 도연명 시인데 전에도 그 책자 그래서 자식을 꾸짖는 그 좀 희약적인 아주 그 재미난 시를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이것도 어떤 도연명이 평소에 흠모하던 은자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누군지는 전하지 않지만 그 사람도 참으로 괴짜였어요. 동방유일사. 동방유일사니 피보 상불안이다. 삼순구식이요. 일년 착일관이라. 이제 요 두 구가 더 나오고 요 두 구절이 이어지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동방유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환송을 받고 검은 거 타주는 것도 연주도 듣고, 뭐 이제 이런 시로다가 연결이 돼요. 의고라는, 도연명 시 중에. 근데 앞에 이 묘사가 역시 재미있어서 한번 보자고요. 동방에 한 선비가 있는데, 피복, 그가 입는 옷은 언제나 온전치를 못해요. 그냥 아무거나 걸치고 다니고 뭐 백결 선생처럼 뭐 누더기 있고 뭐 그런가 보죠. 뭐 먹고 마시고 이런데 연연한 사람이 아니에요. 은자니까. 삼순 그러면은 며칠이에요? 30일 있죠? 순이 열흘이니까 한 달에 9번 먹는 것을 만난다. 그러면은 사흘에 한 번 먹기도 어려운 거예요. 사흘에 한 번. 그렇게 먹는 것도 뭐 이래요. 1년 동안 모자 하나, 관 하나를 써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굉장히 이렇게 막 다 누더기고 뭐 이러겠죠.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겉모습 보면은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지만 도연명이 평소에 흠모하던 그런 훌륭한 뜻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러 가요. 만나러 가는 길에 보니까 길가에 청송이 있고, 길가에 청송, 길가에 있는 다른 그 초목은 보이지 않고 소나무가 보인다라는 것은 역시 그런 기계와 절개와 이런 은둔자하고 복합적인 뜻을 갖고 있는 거겠죠. 길가에 가면서 유독 소나무가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지금 가면서 그 일념은 이 나그네가 되면서 찾아가면서 그 일념은 이 사람을 만나러 가니까 이분의 어떤 그런 모습이나 이런 걸 담으면서 가겠지요. 그러니까 길가에서 그런 소나무 보고 백운 그런 것도 백운 그러면은 백운이 없어지는 것은 검은 먹구름이 몰려와서 그러거든요. 그럼 먹구름은 간신 뭐 이런 거를 대변을 해요. 백운은 깨끗한 사람 이런 거를 또 전형적으로 쓰고 그러니까 백운이다 청송이다 이런 것이 이 만나러 가는 그 분을 같이 연상하게끔 하는 자기가 가는 모습도 담으면서 상대방에 대한 그런 고결한 인품 같은 것도 사물을 통해서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분이 타주는 검은 거도 듣고 그게 이제 몇 줄이 더 이어지는 것이 의고라는 요 시예요. 앞에 그 은자를 도연명 특유의 재미있는 솜씨로다가 저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시를 보다 보면은 이것도 제목이 의고거든요. 의고. 이거는 모의하다, 모방하다, 닮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 시를 모방해서 하나 써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하게 이런 밑에 있는 내용하고 관련 있는 제목이 아니라 그냥 범범하게 붙여지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시 쓸 때도 뭐 무제 이런 거, 사진을 찍어놓고도 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그 작자의 마음이 많이 담겨 있고 하나로 표현이 안 되니까 그냥 무제 이렇게 붙였겠죠. 그쵸? 하다 안 돼서 이제 그렇게 했겠죠. 의고라는 것도 옛날 시인이 했던 그런 걸로다 나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다가 그냥 그런 분위기로다가 제목이 붙여진 거고, 내용은 또 이제 내용하고 그러니까 요거하고는 맞지는 않지요. 그런데 이런 제목이 도연명에도 9수가 있어요. 똑같은 제목에. 그래서 옛날 사람을 모방해서 한번 지어봤다 이러지만은 실제로 도연명이 쓴 거를 보면은 옛 사람하고 이렇게 닮은 꼴이 아니라 굉장히 독창적이고 자기만의 시세계를 갖고 있고, 제목은 이렇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고 자기만의 시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도연명의 시. 그래요. 지금 추구에 있는 시들이 일일이 다 하나하나 밝히기도 어렵거니와 또 이렇게 다 할 여유는 없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뽑아져 있구나 이런 걸 아시고 더 관심이 있으면 세밀하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 중에서 저 상황을 모르면은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런 분위기로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그 시를 그냥 이렇게 온전하게 인용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토막토막 내가지고 인용을 해놓고, 그런 걸로다가 이제 쉬운 구절로 해서 물상도 익히고 초목도 나오고 그런 어떤 정리도 표현하고 이런 걸로 그냥 그 한 권의 책이 돼버린 게 바로 추구예요. 다음에 하풍 송향기요. 중로 적 청향이라. 하풍 연꽃 하자. 그러니까 연꽃이 피었는데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그 바람이 연꽃 향을 실어 가겠죠. 그쵸? 그래서 연꽃이 여기 있는데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는 저쪽에 있는 사람이 연꽃의 향을 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연꽃 향을 보내주는 거죠. 그 연꽃에 부는 바람은 향기로운 기운을 보낸다. 전송해 줄 수 있는 거죠, 바람이. 중로, 그러면은 맑은 거, 이슬은 맑은 거 그런 건데, 이 대나무 이슬이 적은 물방울 그러는데, 명사람은 물방울이지만 동사람은 떨어지다. 이렇게 되겠죠.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다 해서 떨어질 적 그래요. 이슬은 맑기 때문에 가만히 또 붙어 있는 게 아니죠. 흘러내리죠. 이렇게 떨어지죠. 그쵸? 떨어지는데 이슬이 맑으니까 그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면 둔탁하겠어요? 맑겠어요? 맑겠죠. 그래서 청향 그렇게 써요. 물방울 적자도 여기가 이러니까 물방울이죠. 보통 이 글자가 꽤 많이 나오는데 이런 글자 많이 나와요. 알맞을 적, 그쵸? 적당하다, 알맞을 적. 이 받침이 있으면은 거리, 걷는 거 이거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가다 적자도 돼요. 가다가 여자도 가다가 된다고 그랬고, 용서할 자 같을 여자 위에 있는 같을 여자가 가다 여자 된다 그랬죠? 가다라는 글자 많이 되는 게 갈지자에서 가다 이런 건데, 이런 것처럼 적자도 써요. 적제 제 나라에 가다, 여제 제 나라에 가다, 지제 제 나라에 가다. 하나로 가다 이런 거 무척 많이 써야 되는데 한 글자만 쓸 수 없으니까 적자도 꽤 많이 나와요. 가다. 이것이 알맞을 적, 적당하다 그럴 때의 적자고. 이 글자는 많이 나오죠. 그런데
부수가 틀려져요. 이렇게 물수가 있으면 물방울 적. 그 동사로 하면 물방울은 떨어지는 거니까 떨어질 적. 똑똑 떨어지다. 그렇게 해서. 곡직 풍래급이요. 산고월상지라. 예. 골짜기가 꼭 빨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오는 것이 급하다. 꼬불꼬불 걸으면은 역시 바람도 꼬불꼬불 올 테니까 느리겠죠. 그런데 길이 이렇게 탁 이렇게 떡 빨아요. 그러니까 바람도 슉 불어오겠죠. 그래서 그 속도를 보자면 꼬불꼬불한 데는 느릴 것 같고 탁 트인 데는 굉장히 빠를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썼어요. 산이 높으니 달 떠오르는 것이 더디다. 이것도 달이 천천히 하는 것을 높으니까, 산이 높으니까 그런 느낌을 가지고 보는 거죠. 확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오르는 모습이 더딜 지자. 급할 급자, 더딜 지자 이런 걸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썼어요. 이런 것들은 다 느낌이죠. 기준이 없는 건데 느낌이 그런 거죠. 체감에서 급하다, 더디다. 실솔 명동방이요. 오동 낙금정이라. 그 내용을 생각하면 실솔 명 동방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오동 락 금정 그렇게 해야 되겠죠. 뒤가 똑똑 떨어지니까. 그런데 시의 그 박자에 맞춰서 읽으면 두 글자 먼저 읽고 두 글자 또 나머지 한 박자에서 그렇게 읽는 것이 이제 관습적으로 이렇게 읽는다 그랬어요. 실솔 그러면 이제 가을에 그 우는 벌레인데 귀뚜라미가 귀뚜라미 보통 이렇게 골방 습한데 침침한데 이런 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골방에서 운다. 오동잎은 금정에 떨어진다. 이거는 참 시를 이런 식으로 쓰면 좀 재미는 없는데 이게 쇠금자가 지난번에 방위할 때 오행 나오고 그럴 때에 예, 금이 가을에 해당이 돼요. 오행으로 봤을 때 수화, 목금, 토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은 그런 그 오행, 운행하고도 연결을 시켜봐서 계절하고 또 그 일련의 어떤 시기하고 이렇게 분별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어요. 느닷없이 금정이라 그러니까 운물에 황금을 둘러놨나? 좀 어울리진 않잖아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쵸? 그런데 그렇게 쓰는 거는 이게 가을 운물이다. 이런 거를 금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를 해석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런 자기 나름대로 방법이 생기는데 이런 게 나오면 한번 그런 음양오행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거를 하고도 한번 연관시켜보고 그런 것도 방법이에요. 시를 해석하면. 산고 송아리비요. 강심사상류라. 예.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일오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아무리 높아도 그 위에 하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까불지 말아라. 그렇게 잘난 체 하지 말아라. 겸손해라. 뭐 이런 교훈이 되겠는데 산고, 산이 아무리 높다 해도 산이 높아도 소나무 아래에 서 있다. 이거는 산은 땅이니까 어쨌든 그렇죠? 그리고 요 위에 나무가 있나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높은 거는 산이 아니라 나무가 더 높잖아요. 산 위에 나무가 있으니까. 나무가 아니더라도 풀보다도 낮을 수가 있죠. 그 위에 풀이나 있으면은. 그 풀은 자리를 잘 잡은 거죠. 저 밑에 풀일 수도 있고 산 위에 풀일 수도 있는데 그러게 살아가면서 자리도 잘 잡아야지 돼요. 낮은 데 있지 말고 높은 데 가면 따라서 올라가는 거니까. 강심사상류. 그래서 이것도 강이 아무리 깊다 그래도 그렇죠? 강은 물이니까 그 밑에 모래가 있으니까 그렇죠? 아무리 깊다 그래도 더 깊은 건 뭐예요? 모래란 말이에요. 모래 위에 흐르니까 더 깊은 건 모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가 이건 최고야. 뭐 이렇게 그렇게 말할 게 못 되죠. 최고라는 것은 하여튼 뭔가 비교를 했으니까 최고인데 언제나 비교가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잘난 사람이 있으면 더 잘난 사람이 나오게 되고, 그렇죠? 뭐 운동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제 뭐 천하를 제패했다 싶으면은 또 누가 나와서 그를 엎어버리고 이러는 것이 늘 자기 것에 대해서 자만하지 말고 이제 그게 어린아이한테도 늘 신중해야지 되고 그런 교훈도 되겠어요. 시를 보면서. 화계 자갸우요. 화락 금조풍이라. 서서히 이렇게 그 서정적인 시에서 서정적이고 감정을 담아내는 시에서 뭔가 이렇게 교훈을 주려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추구가 끝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추구든 사자수학이든 이렇게 다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글자도 물론 익히지만은 여러 가지 감성, 인성 이런 거를 다 한 아이를 만들어내는 모형 틀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냥 그렇게 감정적으로 서정적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귀결시켜줘요. 열심히 학문을 해야 된다. 소년이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 이제 그런 걸로 그런 분위기를 끌고 가요. 사자수학 뒷 마무리도 그렇고 이것도 이제 그렇게 교훈적인 걸로 가고 있어요. 화계 자기야우 꽃이 피다 어젯밤 비에 또 꽃이 진다 오늘 아침 바람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것은 꽃이 피었다 지는 것처럼 인생도 피었다가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게 훌쩍훌쩍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소홀히 보내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공부를 하는 학생이다,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강조시킬 게 이 시간이에요. 시간은 금이다.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라. 보내고 나면은 후회스럽죠. 그런데 다 지나놓고 나서야 다 이게 철이 들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이제 그런 게 어쩌면은 인간미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그렇게 온전치 못한 것이 인간의 어떤 아름다움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어린 나이 때 늘 강조하죠.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지 말라고